네, 이제 페인 앤 글로리 신작이죠. 이 네. 작품을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의 인생 영화가 될 것 같은 제가 드는. 오랜만에 들으니까 새롭네요. 네. 작년에 나왔던 영화 중 굉장히 전 좋았던 그럼요. 그 작년 최고의 최고의 수작 작품 중에 하나죠. 하나였던 것 같고요. 네. 저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여행을 갔다 올 때 제일 좋았던 게 타일이었거든요. 아, 그쪽은 타일 문화가 좋아가지고 맞아요. 타일을 따로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 영화야말로 타일의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반에 이 주인공이 그러네요. 물속에 들어있을 때 타일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요. 그리고 과거 플래시백으로 나오는 어린 시절에서도 누군가가 타일을 붙여주는데 어쩌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타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벽을 이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타일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본인의 사적 경험과 영화에 네. 대한 감상까지 결합시켜서 멋지네요. 반데라스 얘기를 일단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저는 제가 기억하는 최고의 연기가 아닌가? 저도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네. Federico, que Federico Delgado. 특히 이제 저희 극 중에서 과거에 너무 사랑했던 페데리코라는 남성하고 다시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작품에서 저는 이제 반데라스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 남자가 아래층에서 인터폰을 누른 거죠. 그래서 금방 올라갈게 라고 하니까 들어와 라고 하는데 그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올라올 동안 자기의 오랜만에 그 연인을 수십 년 만에 보게 되는 것을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그 그리움과 초조함과 이런 것이 뒤섞인 안달복달을 연기하는데 멜로 영화에서 두 배우가 등장했을 때 그들이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감각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페데리코를 연기한 배우도 그랬었고요. 어쨌든 그 장면들은 연기가 굉장히 좋았고 전반적으로 화려한 연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보고 나면 반데라스가 참 좋은 배우구나 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리고 작품이었죠. 원래 반데라스가 몸을 잘 썼잖아요. 우케골 조로할 때도 이렇게 몸을 잘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 약간 아픈 사람, 그러니까 등이 아프고 여러 군데가 아픈 사람을 연기하는데 특히 택시에서 내리거나 뭔가를 짚기 위해서 그 베개를 깔고 무릎을 꿇는 장면을 보는데 고통이란 저런 것이지. 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저런 표정이구나를 느끼게 하는데 전 그게 몰랐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알모도바르의 영화를 이제 전기와 후기를 비교할 때 수많은 어떤 대조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전기 영화들에 비해서 네. 후기 영화들이 점점 더 자전적으로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페인 앤 글로리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이 영화를 만들 때 알모도바르가 70살이 됐습니다. 한때는 이제 스페인의 악동이라고 말을 했는데 더 이상 악동이라고 부를 수 없는 연세가 동이 되셨고요.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알모도바르가 이 영화를 찍을 때 이제 70살인데 70세가 되셨는데 영화에서 보면 실제로 극 중에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집으로 나오는 데가 알모도바르의 집이에요. 그래요? 실제 집이에요? 실제 집이에요. 그리고 반데라스가 입고 나온 옷 대부분이 알모도바르 옷이래요. 사이즈가 맞나? 뭐 대충 뭐 비슷한 부분이 있나 보죠. 소품들도 다 그렇다 그러고 걸려 있는 미술품들도 알모도바르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극 중에서 보는 것처럼 가톨릭 학교를 다녔다든지, 그다음 고향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서 어떤 소규모 마을에 있다가 마드리드로 떠나왔다든지 이런 전기적인 사실도 일치하거든요. 거기다가 알모도바르도 최근에 허리 수술을 받았대요. 허리 수술을 받으면서 두 가지 감정을 같이 느꼈다는데 하나는 내가 영화를 앞으로 계속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영화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느껴졌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70살이 됐는데 알모도바르는 지금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는 너무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살이 된 외롭고 고독한 노인은 대체 누구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자문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이 영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예술가들은 이런 이야기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참 하지 못했던 이야기인데 언젠가는 해야지라고 벼르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아요. 아마도 이 알모도바르 감독이 페인 앤 글로리를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돌아가심이 어쩌면 큰 이유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에서 나오지만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라고 엄마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살아생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꿈을 못 꾸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시절을 한번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게 어쩌면 이 영화가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언젠가는 예술 작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예술가들에게는 꼭 한번 추천해 주고 싶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본인에게 사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도 많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에서 보면 엄마가 돌아가실 때의 기억을 회상하는 장면이 있는데
굳이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엄마가 아들한테 뭐라고 돌아가실 때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너는 좋은 아들이 아니었단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나를 그때 마드리드로 불러오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엄마가 이야기하는 담담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No has sido un buen hijo, hijo mío. No. No me perdonaste que te recomendara. 제가 볼 때 그 장면은 굉장히 사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2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 자기가 너무 죄송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어머니를 불러서 사실은 야단맞고 싶은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싶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들어갔던 어떤 장면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삶의 진실이 어떻게 보면 영화에 부여한 어떤 특별한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네. 그런 감동을 사실은 우리가 관객 입장에서 충분히 전달받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Mamá, siento mucho no haber sido nunca el hijo que tú deseabas. 이 영화에서 이제 인물들의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네 사람과의 인물 관계로 표현하는 그런 작품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훨씬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더 유기적으로 보이도록 이 플롯을 짰을 수도 있는데 이 영화의 플롯이 굉장히 병렬식으로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에서 이제 인물이 이제 사실상 네 사람이 중요한 건데 네. 주인공인 살바도르랑 과거에 같이 영화를 찍었지만 그때 원수가 진 배우가 있어요. 알베르토란 배우가 있고 네. 그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페데리코라는 과거의 연인이 있고 그다음 어머니가 있고 그 마지막으로 자기한테 어떤 원체험을 선사했던 어린 시절의 어떤 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네 명에 관한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라면 이 네 가지 이야기를 막 섞어가면서 이렇게 변주를 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영화의 초반을 보다 보면 알베르토가 거의 주인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알베르토가 초반에는 압도적으로 계속 그 배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자기 역할이 다 끝나게 되고 페데리코를 소개하면서부터는 뒤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 얘기면 뒤에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네 사람을 차례로 경유하면서 이 주인공인 살바도르가 자기 인생 전체를 다시 복귀하는 이야기인데 그 과정에서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다 어떤 식으로든 안 좋게 이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어머니하고도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 인생에서 잘못 이별했던 가장 중요한 네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제대로 이별을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영화가 보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기 인생을 통째로 이별을 다시 씀으로써 정정하고 싶어하는 어떤 한 남자의 절절한 마음이 담긴 거죠. 어쩌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영화인 맛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보르라는 영화인데 어쩌면 미각을 잃어버린 한 남자가 미각을 찾아가는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맛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알베르토와 함께 그 영화가 너무 싫어가지고 꼴도 보고 싫어가지고 안 보다가 32년 만에 그 영화를 다시 봤는데 생각보다 좋더라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해왔던 일들을 다시 반출하게 되는데 어쩌면 맛을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다가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잃어버렸던 미각을 찾아가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원체험 그리고 어릴 때 감각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작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감각이라는 건 복합적이기도 하고 순차적이기도 하고 병렬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진짜 관심이 있어 하는 건 삶과 예술의 관계 같은 느낌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술가인 사람이고 또 예술가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맛이라는 영화를 얘기해 줬는데 예술이 있고 삶이 있는데 예술은 안 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맛이라는 영화는 32년 전에 그 영화 그대로예요. 새롭게 뭐 보정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극중에서 영상자료원에서 이 남자의 영화를 포함한 어떤 기획전을 하다 보니까 감독님 옛날 30년 전에 그 영화 가지고 집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집이 요청이 왔으니까 자기 영화를 다시 봤는데 자기는 그 영화를 안 좋게 생각했는데 웬걸 영화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리마스터링해서 그런가? 그랬을 수도 있고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근데 왜 괜찮게 다시 보았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이에 예술은 그대로지만 그 예술에 대한 본인의 태도, 삶에 대한 본인의 태도가 달라진 거죠. 네. 영화에서 알베르토라는 남자, 그러니까 자기 영화에 출연했던 주연 배우하고 왜 사이가 나빠졌는가? 연기의 관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맛이라는 영화를 찍었을 때 알베르토는 이 연기를 어떻게 했냐면 무겁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감독이 원하는 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볍고 통통 튀듯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싸웠던 건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무겁게 하는 것도 괜찮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알모도바르 영화 작품 세계 전체에 관한 얘기처럼 보여요. 알모도바르 영화에서의 과거의 30여 년 전 전기에 해당하는 영화들은 대부분 가볍고 통통 튀고 과격하고 영화가 파격적이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다 최근에 알모도바르 영화는 점점점 무거워지면서 페이소스가 짙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알모도바르의 인생이나 영화에 대한 관이 바뀐 것 자체가 영화에 그대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예술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알베르토하고도 다시 화해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술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이 영화는 굉장히 훌륭하면서도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예술가 영화가 아니겠는가. 네. 이 제목인 Pain and Glory, 네. 이 영어 제목을 보면서 한참 생각을 했는데요. 고통과 영광이라는 건 어떻게 연결 지어질까? 네.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과 영광이 한꺼번에 오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이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식으로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술가에게 고통과 영광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맞아요. 동시에 오기도 하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오기도 하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 두 개의 단어를 오어가 아니라 엔드로 붙여놓은 것은 감독이 그동안 영화를 만들면서 느꼈던 두 개의 단어에 대한 감정을 담아온 것 같습니다. 그 두 개의 관계는 삶과 예술에 관한 관계이기도 하고 영화의 어떤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 너무 직접적인 제목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고통과 영광의 관계를 얘기하면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고통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광을 내가 이루어냈지. 그럼 이제 그런 역접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광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인과관계로 풀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이런 두 가지 관계를 다 배격하고 그렇다고 고통 따로 영광 따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고통과 영화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둘이 한 쌍이라는 것이고 삶에서 고통은 싫잖아요. 힘들고 아프고 하니까. 고통은 빼고 영광만 취하고 싶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고 고통과 영광은 사실상 암수 한 몸 같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 영화에서 고통과 영광이라는 한 쌍의 어떤 그 대립항을 보아내는 어떤 이 영화의 시선 같은 것은 네. 사실은 굉장히 감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글 쓴 사람으로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살바 감독이 계속 고통 속에서 아무런 창작을 하지 못하다가 수술을 앞둔 몇 시간 전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뭔가를 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를 도와주시는 분이 Salvador. 그 표정 같은 게 어쩌면 이 살바 감독이 그동안 고통 때문에 잊고 있었던 창작의 영광 같은 것들을 되살리는 순간이어서 네. 그 장면을 보는데 좀 울컥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이제 삶과 예술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수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대수롭지 않은 장면들 다 그렇게 보입니다. 초반에 보면 내과에서 엄마가 이제 빨래를 하는데 아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옆에다 뒀는데 아이가 막 엄마 그 허리 위에 이렇게 올라앉아서 거기서 놀고 있는 거죠. Tienes lo más. A ver, Salvador, vente aquí. A ver, mira, aquí tienes un palo para jugar. Vale. Venga. 근데 그때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키우느라고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고통이 삶에 대한 고통이라면 얘는 그것에서 나와서 대신 놀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막대기를 쥐어주는데 이 영화는 마지막 순간에 막대기를 슬레이트로 치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그 막대기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슬레이트 혹은 예술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어머니의 고통과 그런 연관이 있는 거죠. 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내 인물들을 보면 엄마만 예술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면 영화에 관한 얘기들을 막 하고 아들은 막 신나서 배우 얘기를 하면 대충 말 받고 귀찮아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이사 가기 전날 밤 어머니는 거기에 극장이 있는지 뭔지 신경 하나도 안 쓰는데 아들은 거기서 그게 너무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세 인물들은 다 예술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엄마는 극 중에서 어떤 삶에 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세 남자는 예술에 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서 했던 관계를 어떤 예술과 삶에 대한 관계로 확장시켜가면서 영화가 정말 장대하게 풀어내고 있는 거죠. 이 셀바 감독은 어릴 때 노래를 부르게 되면서 학교 수업을 많이 빼먹게 되고 학교에서 많이 배우질 못하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영화 감독이 되면서 영화 감독으로 성장하고 유명해지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지리학을 공부하지 못했었는데 영화가 다 가르쳐 주죠. 영화 감독이 되어가지고 뭐 로케이션 다니고 해외에 다니면서 이제 지리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신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가 자기가 계속 아프고 병든 몸이 되면서 몸에 대해서 알아간다든지 그러니까 어쩌면 고통이라는 것은 삶의 한 과정이고 그 과정을 잘 견뎌내고 잘 체험을 하면 그게 나중에는 예술이라는 영광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인과관계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어린 시절부터 성년에 이르는 이 과정을 보면 인과관계처럼 보이고 마지막에 또 결정적인 한 장면을 보고 있으면 이 두 개의 단어는 한 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편의 대조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작품들 중에서 네. 페인 앤 글로리 보면서 너무 좋았고요. 뭐 인생 영화라고 했으니까. 네, 인생 영화가 될 예감이 네. 드는 영화이고요. 앞으로 또 자주 보게 될 것 같은 영화여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은 페인 앤 글로리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건 올해의 엔딩이다 아, 진짜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장면을 뽑는 건 반칙인 것 같아서 그 장면 뽑으실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다행이네요. 저라 아세요? 네. 그리고 편집하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감독님이 네, 맞아요. 그게 문제죠. 그 장면 너무 좋은 장면이지만 꼭 BTV를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 장면은 빼고요. 네. 의외의 장면. 네. 알모도바르가 이런 감독이었지라고 생각이 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에서 레코더를 듣고 있다가 레코드를 확 날려버리는데 레코드가 날아가가지고 누군가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네. 너무 지나친 우연이야라고 생각되는 영화의 속의 장면들도 이 영화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모도바르 영화에서 우연이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장면에서 레코드판이 날아가가지고 누군가 뒤통수를 치는 장면을 보면서 바로 이게 알모도바르야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장면을 전 최고 장면으로 꼽겠습니다. Esta no sabe quién soy yo. Mira, Pepa, te voy a meter un puro por lo de los tres chinitas que te vas a cagar. 이 두 편 중에서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고 영화의 선택은 똑같습니다. 저도 페인 앤 글로리가 더 좋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이제 알모도바르 전기 영화, 후기 영화가 있다면 후기 영화를 더 좋아하는 쪽의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면은 저도 그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에서 고르고 싶은데 네. 제가 고른 장면은 그 주인공인 페파가 더빙하는 장면. 그 장면은 대놓고 특이하게 찍었어요. 네. 그런데 대놓고 특이하게 찍은 그 장면이 주는 굉장히 강렬한 어떤 인상이 있습니다. 더빙을 하는데 지금 연인은 더빙하고 떠난 상황이고 지금 슈퍼바이저가 뒤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녀가 뒤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더빙을 하고 있는 혼자 외롭게 서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을 위에서 부감으로 찍었는데 카메라가 서서히 쫙 그녀를 향해서 가게 되면 위에 이제 영상이를 하면 그 빛이 나가는 뿌연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비추고 있고 바닥은 또 붉은색이고 그러면서 서서히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과 청각이 불일치하면서 영화 속에서 서로 어떤 시차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 장면은 굉장히 작심하고 찍은 어떤 형식이 도드라지는 장면이지만 그게 또 제대로 통한 그런 멋진 장면이면서 이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이미지가 아닐까 싶어집니다. Todos estos años te he esperado. Dime que te hubieras muerto si no vuelvo. Estaría muerta si no hubieras vuelto. Dime que aún me quieres como yo te quiero. Aún te quiero tanto como tú a mí. Gracias. Muchas gracias. Pepa, ¿estás bien? 네, 이렇게 해서 영화당 이번 주에는 알모도바르와 반데라스라는 이름으로 이 두 편의 네. 대조적인 멋진 작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알모도바르 3탄 기대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데라스였으면 반대당할 거거든요. 이상하지.